아까 우리 민주당 의원님께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왜 수긍을 안 하느냐고 우리 시장님께 질책을 하셨거든요. 사법부의 판단에 수용을 하셔야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자세는 틀림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에 대해서 자꾸 어필을 하고 자꾸 문제를 삼는가는 저는 모르겠다. 어떻습니까? 시장님 생각은 어때? 글쎄, 고도한 사법적 판단에 관해서 알았어. 세종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닌가 하는 점을 먼저 짚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세종시가 소비 여객 유출이 좀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거의 60%대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소비 중에 절반을 외부에서 다 쓴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 도시로밖에 안착이 안 될 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그래서 행정수도뿐만이 아니고 한글 문화수도, 또 박물관 도시, 정원 관광 도시, 스마트 시티라는 여러 다원적인 도시 목표를 두고 그걸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난해 11월 달에 행복도시 상가 활성화 종합대책 공실률도 지금 제일 많잖아요. 제일 많습니다. 공실률이 다른데 예를 들면 집합상가 공실률이 전국적으로 10.48이면 세종은 12.25, 그 다음에 중대형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 13.3인데 26.72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걸 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이 종합대책을 수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1년이 가까워 가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 오히려 공실률이 더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LH하고 행복청하고 세종시가 3자가 그렇게 좀 공처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렵더라고요. 상가 공실 문제가 민간 경기 문제라든가 경기 활성화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을 해준다든가 또는 상가 방법. 그래서 자꾸 어렵다고만 하실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특히 이제 중소상인들 가장 어려운 분들이 민생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작년 11월 달에 이 종합대책을 세워서 수립해서 계획을 잡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성과가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성과가 없으면 없는 대로 왜 이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가에 대한 보완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완대책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1년이 된 거거든요. 1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성과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성과 분석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점이 미진하다 그와 관련해서 좀 더 보완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라는 걸 우리 종감 10월 31일이 종감이 30일이 종감일입니다. 그 전까지 저희들 사무실에 좀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보완해야 될 게 뭔지를 좀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오늘 주로 이제 세종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정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 판단이라든지 평가가 다르고 또 주민들의 생각도 다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세종 시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종보를 재가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세종보 재가동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세종보를 가동하는 게 옳으냐 해체하는 게 옳으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대로 조성 가동하는 게 옳다라는 게 반대하는 의견은 2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주체가 환경부죠. 관리 주체는 환경부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지난 오송 참사 국정수사에서 느낀 게 뭐냐면 그것도 미호천이나 미호강이 환경부가 관리 주체지만 거기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인사사고가 나면 결국은 세종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주민들, 시민들이 상의를 입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가 좀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세종포도 물론 관리 주체가 우리 환경부지만
결국은 세종 시민들의 삶과 연관되는 사안들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또 세종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문제가 환경부의 문제라고 말은 들을 게 아니고 좀 시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환경부도 설득하고 정치권도 설득하고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별로 하고 있는 모습이 안 보이던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지방 교부세 문제거든요. 계속 지금 지방 아까 들어오기도 전에 보니까 시민단체나 많은 분들께서 지방 교부세 걱정을 하는데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고 어떻습니까? 시장님 생각에 이 방법, 이 어떤 식으로 좀 구조를 바꿔야 된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한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미룰 수가 없고 이제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종시 출범 초기에는 인구 7만, 10만에 차있기 때문에 광역이다 기초가 구분한다는 게 의미가 없었지만 지금은 40만을 바라보고 있고 30년이 되면 거의 5, 60만이 될 텐데 그때도 여전히 기초산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 해는 안 됐고 대체 해서는 된다. 예, 저는 정률제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률제로 예. 적어도 1인당 세출액 평균 세출액이 있거든요. 예. 전국에 있을 때 전국 평균 정도만이라도 세종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교부세가 제주도와 같은 뭐 비슷한 방법으로 가자. 그런 이야기. 제주도는 3%인데요. 저희들은 뭐 거기까지 요구하지 않더라도 뭐 2%든 2.2%든 적어도 평균 우리 국민들의 1인당 세출 평균액 정도는 세종시 시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교부를 해달라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역할이 큽니다. 계속 설득도 해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많은 노력 기울여져야 될 거라서 저희들도 많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감사합니다.